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LA 국제공항을 찾는 여행객의 수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9일과 28일로 예상됩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2021 LA 오토쇼에서 전기자동차 컨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미주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이 거의 모든 순위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전 순위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파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생산 시설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을 통과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종전선언 논의 등 한미일 차관 회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 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절박함이 안 보인다는 작심 비판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방안을 놓고 진통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도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핵심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차장이 여당 의원과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 회사들의 반소비자 행태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2도가량,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 68도에서 7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올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남가주 지역에선 여행 인파가 대폭 몰리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 이용객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땡스기빙 연휴 동안 LA 국제공항을 찾는 여행객 수는 최대 200만 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국제공항 관계자들은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땡스기빙 데이 전후 2주일 동안 최대 200만 명의 인파가 LA 국제공항에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중에 LA 국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오는 금요일인 19일과 일요일인 28일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8일 해외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LA 국제공항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6.5% 정도 늘어난 상황이며 연말까지 여행객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 국제공항은 여행객들에게 parking.flylax.com을 통해 사전에 주차 예약을 할 것, 새 LAX 이코노미 파킹 시설이 이용할 것, 주차 공간 정보를 트위터 @flylax 스태츠를 통해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공항 이용객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다가오는 땡스기빙 연휴 동안 남가주에서 44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380만 명은 자동차로, 49만 4천여 명은 항공편으로, 7만 9천 명은 버스나 크루즈편으로 여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땡스기빙 전날인 오는 24일 수요일 저녁이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애나하임이 이번 땡스기빙 연휴 동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여행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땡스기빙 연휴에 5,340만 명이 여행길에 올라 세 번째로 많은 여행 인파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 연시까지 이어지는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독감과 코로나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입국 제한 조치 강화, 겨울 독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의 감염통제예방부서의 캐롤라인 리폴드 총괄 매니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케이스도 가능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올해 더 많은 동시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특수 단백질을 인체에 주입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동일한 단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자체가 독감을 예방할 수 없다며 반드시 두 백신 모두를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한인타운에 있는 비영리 보건센터 광해원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코로나19 백신과 부스터샷 무료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접종 행사는 예약이 별도로 필요 없고 체류 신분이나 보험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와 파이자, 존슨앤존슨 백신이 모두 제공되고 첫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 모두 가능합니다. 접종 행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815 사우스 아드모어 애비뉴에 있는 광해원 보건센터에서 열립니다. 운전면허증 등 아이디를 지참해야 하고 부스터샷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CDC 접종 기록 카드를 지참하면 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5세부터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웃케어는 어린이를 위한 클리닉을 별도로 마련하고 매주 유가 클리닉에서 5살부터 11살을 대상으로 코로나 파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이고 체류 신분,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려면 캘리포니아 정부 접종 예약 사이트인 myturn, 즉 www.myturn.ca.gov에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웃케어는 또 매주 금요일 12살 이상 청소년과 18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1, 2차와 부스터샷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216명, 그리고 52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41명이며 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84명, 그리고 사망자는 22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1 LA 오토쇼를 앞두고 오늘 미디어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미디어데이 행사인 오토모빌리티 LA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출시될 컨셉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일 LA 컨벤션 센터 사우스홀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현대와 기아, 포르쉐, 쉐보레 등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해 멋진 콘셉트 카드를 선보이며 참석한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의 대형 SUV 콘셉트카 세븐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세븐은 전기차 시대에 제시하는 대형 SUV 전기차의 디자인과 기술 비전을 담은 콘셉트카로 아이오닉이 제공하는 전기차 경험을 한층 확장시킨 모델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SUV 전기차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오닉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헤드램프에 적용했습니다. 차량 실내에는 우드 소재와 패브릭 시트 등으로 아늑한 공간을 표현한 프리미엄 라운지를 연상시키며 대형 SUV 차량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또한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안락한 시트 배치와 여유로운 공간 활성을 통해 거주 공간을 테마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상엽 디자이너입니다. 세븐 컨셉은요, 저희 이제 아이오닉 라인업에서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7 모델을 미리 티징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저너리한 스테이트먼트. 현대자동차 북미 올라비시 보일 프로덕트 플래닝 앤 모빌리티 전략부서 부사장은 세븐은 현대자동차의 진보된 기술에 처음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Perception of what the future for sport utility electric vehicles can look like. And we see it in a couple of ways. How do we make it come correct with the technology? 세븐은 전기차 시대에 현대자동차가 제시하는 대형 SUV 디자인과 기술 비전을 담은 콘셉트카로 아이오닉이 제공하는 전기차 경험을 한층 확장시켜 실내의 친환경 소재로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아자동차는 최장수 모델인 스포티지의 전기차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공개된 2023년형 신형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기아자동차의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선보이는 세 번째 모델로 넓은 적재 공간, 우수한 연비를 갖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외관은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적용해 현대적인 스타일과 스포티한 느낌이 과감하게 적용되었으며 내부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들과 25인치에 달하는 듀얼 파라노마 디스플레이 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은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SUV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향한 기아사의 노력이며 전도 강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길과 더불어 새로운 운전과 탑승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1 LA 오토쇼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락 카운셀링 기금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락 카운셀링 기금은 2015년 익명의 한인 후원자가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체류 신분이나 경제적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 가정을 위해서 $50,000를 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후원자는 2016년에도 $50,000를 후원해서 한인 가정상담소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올 연말 세 번째 기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락 프로젝트는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 대상은 서류 미비자나 저소득층,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무보험자 등입니다. 올해 오렌지 카운티 김치 축제가 코리안 소울푸드 재단 주최로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됩니다. 올해로 처음 시작하는 오렌지 카운티 김치 축제는 다 함께 즐기는 축제를 주제로 김치 담그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는 12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김치축제는 김치 담그기 체험, 한국 놀이문화, 다양한 한국 전통 간식과 함께 K-팝, 성악, 태권도 시범, 또 노래자랑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소울푸드의 캐롤리 이사장은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축제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특히 장애 우들을 위해 학생들이 함께 김치 담그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김치 축제는 오는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오렌지 카운티 은혜 한인교회 내 공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김치 축제 중 김치 만들기 참여는 선착순 300명이고 참가비는 $50입니다.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코리아 소울푸드 재단 홈페이지 ksfusa.com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취항 30주년 기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월요일인 15일 LA 국제공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고 당일 출발하는 야간편 오지 203편 탑승 승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행사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두성국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본부장과 김창동 아시아나항공 LA 공항 서비스 지점장, 또 김대승 아시아나항공 공항 여객 지점장, 그리고 LA 국제공항 경찰국장인 세실 람버 국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서기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프리웨이 각 구간들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다운타운 인근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면서 아담스 블루버드를 지나서 계속해서 많이 막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도 비슷합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13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구가 구간부터는 6, 7마일 정도로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출구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5번 이스트와 405번 사우스가 교차하는 구간에도 역시 조금 전에 추돌 사고 발생해서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가족 유민이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EA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의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인 1순위는 2014년 12월 1일,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2B는 2015년 9월 22일입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 발급일은 2008년 11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4순위는 2007년 3월 22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의 영주권 발급일은 전 순위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부 차관들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회의 직후 미 국무부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세 나라 간 협의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예정됐던 한미일 공동회견은 무산됐는데 한일 간 이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특파원이 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일 세 나라의 협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 국무부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셔먼 부장관은 한일 외교차관들과 협의가 아주 건설적이었다며 앞으로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결론이 언제쯤 날지 등에 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당초 한미일 세 나라 외교차관들이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셔먼 부장관만 참석했습니다. 한일 간의 회담 주제와 무관한 견해차가 있다는 설명이었지만 이견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which is unrelated to today's meeting, has led to the change in format for today's press availability. 미 국무부가 건설적인 3자 협의를 가졌고 종전선언 논의도 만족스럽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공동회견 무산으로 인색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우리의 중대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우리는 충분한 군비 증강과 전략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겨루고 싶어하는 어떤 나라에 견주더라도 충분하고 효과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방어력 유지에 만전을 기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위협에 맞서 우리를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최근 행동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역 병력 증강에 있어 러시아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지정하는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0년째 포함시켰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종교 자유에 대해 구조적이고 지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침해에 관해했거나 용인한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러시아가 추가되고 나이지리아가 빠진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고 용인한 특별감시국으로 알제리와 쿠바, 니카라과, 코모로를 재지정했습니다. 탈레반과 이슬람 국가인 IS, 보코하람 등은 특별 우려단체로 재지정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의 인권 담당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년 연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산하위원회 중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반영하면서 북한 당국에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백신 배포를 위해 국제단체들의 북한 진입과 구호 물자 수송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비판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이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2014년 이후 8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이 언급한 인권 침해 사례는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그리고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등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면서 결의안이 열거한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되려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전 부지로 서부 와이오밍주의 소도시 캐머러를 최종 확정하고 2024년부터 건설을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현재 원전보다 더 안전한 차세대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에 실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석탄 발전소가 있는 자리에 건설되는 차세대 원전은 25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 건설 기간에 2천여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파이자와 모더나 등의 백신 생산 시설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연간 최소한 10억 회 이상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메신저 리보핵산 mRNA 계열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설비와 생산 시설 확충 그리고 채용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번 조치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확보 능력을 충분히 확장하는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빗 캐슬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수석 과학 담당자는
목표는 미국과 세계적 수에 부응하기 위해 한 달에 1,000만 회의 mRNA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한 개 이상의 제약회사와 역사적 제휴관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유럽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의 64%나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주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보고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334만여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6%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4%인 214만여 명이 유럽에서 보고됐습니다. 특히 유럽은 한 주 전과 비교해 신규 확진자가 8% 늘어나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신규 사망자는 4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57%가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학생 기자들과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안함 유족을 만나 폭침은 북한 소행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대학생 기자들과 마주 앉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서 뼈아플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입니다. 이 후보는 기회의 부족이라는 청년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공정 경쟁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안에서나마 어쨌든 합리적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의 장을 넓히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현 정부의 또 다른 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미움받는 가장 큰 이유라 말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규탄해야 될 만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받냐. 제일 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북 선열의 날을 맞아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을 만나 안보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은 자신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서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 의혹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 선언 전 유족을 만나 안보 메시지를 던졌던 데 이어 이번엔 반문 정서도 함께 자극한 겁니다. 뭐 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지지율 격차에 취약층 공략으로 반등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와 지지세 다지기에 나선 윤석열 후보의 경쟁은 갈수록 더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의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쓴소리를 하며 불붙은 수위신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와의 이견에 막판 진통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YTN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여권의 책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국회를 찾아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유유자적은 참패한 지난 2007년 대선 후 처음이다. 절박함이 없다. 선대위가 희한한 구조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비상사태라도 선포할 지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당내
여당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맞물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중심의 선대위를 강조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을 지역구로 내려보내고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선대위가 조금 더 기민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외부 인사들의 영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문재인 세력을 모두 껴안는 통합선대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 합류하실 의향 검토 중이신가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으셨죠?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원톱으로 6개 정도의 직능별 본부장 체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당 사무총장은 권성동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의 구상에 김 전 위원장이 화답하지 않은 게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인물만 몇 명 갖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놓고 하면 통합이 돼. 본질적인 거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 측은 일단 사무총장 임명안부터 올리고 선대위 인선은 다음 주에 1차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뭐 과정이 어떻거나 경위가 어떻거나 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된 그런 뭐 후일담 이런 거는 전혀 믿지 마십시오. 그럼 발표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까지 출범하면 내년 대선을 향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전략 싸움도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회장이 주도했다는 시세 조종의 내막을 김 씨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YTN입니다. 법원이 알린 권오수 회장의 구속 사유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혐의 소명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주가 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선수 3명이 구속 기소된 만큼 권 회장이 몸통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또 다른 핵심 선수 이모 씨의 신병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쯤부터 권 회장을 통해 소개받은 선수 이 씨에게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어치 계좌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씨가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여러 차례 같은 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을 짜고 거래하는 통정 매매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주식 전문가라는 이 씨를 믿고 투자한 건 맞지만 넉 달 만에 손해를 보고 관계를 끊었다며 일부 주식 계좌 거래 이력을 공개했고 장모 거래도 시세 조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권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김 씨의 관여 여부는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김 씨의 범죄 혐의를 구성할 만한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사의 핵심은 김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종성 거래를 인지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수익을 내겠다는 권 회장 측 뜻을 알고 주식이나 투자금을 맡겼다는 분명한 진술이나 물증이 확인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또 설령 그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10년인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마지막 범행 관여 시점도 중요합니다. 결국 김 씨의 소환 시점과 방식은 구속된 권 회장과 선수 이 씨를 상대로 한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집과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겁니다. 경찰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집과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BS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곽상도 전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필장과의 연결고리는 잡았나요?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본점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동산 금융부를 비롯해 자금 조달과 심사 담당 부서에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일 곽 전 의원 아들 집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집과 하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 전 의장은 2013년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돕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경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각각 곽 전 의원과 최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분석을 마쳤다며 검찰과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11.17포인트가 하락한 35,931.0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23포인트가 내린 4,688.67, 나스닥 지수는 52.28포인트 하락한 15,921.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40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78달러 3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유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가 안정 방안에 주목하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위기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유가 잡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정유회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회사의 반소비자 형태가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나 칸 FTC 위원장이 보낸 서한에서 정유 제품의 공장 가격 하락에도 가스 소비자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가스 가격 상승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권한을 갖고 있다. 즉각 행동에 나서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기준 비정제유의 가격은 5% 하락한 반면 가솔린 소비자가는 3% 올랐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큰 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FTC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0.7%가 감소한 15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58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축 자재와 인력 부족, 물가 상승이 예상치 못한 주택 착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목재와 구리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9월 말 현재 건설 분야 구인 건수가 33만 3천 건을 기록할 정도로 노동력이 모자랍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미 착공을 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수는 145만 채로 197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65만 건으로 지난달보다 4%가 증가해서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월가의 보너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기업 보수 전문 컨설팅 업체인 존슨 어소시에이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 월가의 보너스가 줄었으나 올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슨 어소시에이츠의 앨런 존슨 매니징 디렉터는
투자은행, 자산운용, 대체투자 등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 산업이 기록적인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침체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인센티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 공개 시장 활황과 양호한 M&A 추이에 힘입어 트레이더와 투자은행 고문, 주간 업무 부문의 보너스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투자은행 고문과 주식 트레이더들은 작년에 비해 보너스가 20에서 25%, 주간 업무 부문의 보너스는 30에서 3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LA 스팍스, 그리고 LA 킹스 등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운타운 스테이플스 센터의 이름이 바뀝니다. 스테이플스 센터 소유주인 AEG는 올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LA 레이커스와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부터 경기장의 이름을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바꾼다고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이 네이밍 사용료로 20년간 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로비 레이가 2021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로 확정됐습니다. 레이는 총 30개의 1위표 가운데 29개를 확보해서 207점을 얻으며 뉴욕 양키스의 게릿 콜을 제치고 사이 영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레이는 올 시즌 총 32경기에서 193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지면서 13승 7패, 자책점 2.84, 탈삼진 248개를 기록했습니다. 자책점은 아메리칸 리그 1위, 그리고 탈삼진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레이는 토론토 구단 역사상 4번째 사이 영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한편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은 미러키 브루어스의 에이스인 코빈 번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번스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잭 휠러와 나란히 1위표 12개를 받았지만 2위표에서 14대 9로 앞섰습니다. 번스는 총 151점, 그리고 윌러는 141점을 받았습니다. 번스는 올해 28경기에 등판을 해서 11승 5패, 자책점 2.43, 그리고 탈삼진은 234개를 기록했습니다. 번스는 메이저리그 전체 자책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MLB 선수들의 구단의 퀄리파잉 오퍼 수락 또는 거절 의사를 밝히는 응답 시간이 마감됐습니다. 올 시즌 후 14명에게 퀄리파잉 오퍼가 이루어진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일루수인 브랜든 벨트만이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했습니다. 나머지 13명은 모두 이를 거절하고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온 대어들은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을 수상한 토론토의 로비 레이, 그리고 토론토의 마스커스 시미언, 또 LA 다저스의 코리 시거, 크리스 테일러 등 모두 13명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론 대부분의 지역이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5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2도가량,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8도에서 70도가량, 밤 최저 기온 53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토요일까지는 이런 비슷한 기온대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낮 기온이 70도대 후반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가량,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4도, 해안 지역은 65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고 있고 밤 최저 74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8.4도가량으로 어제 아침보다 다소 높은데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 소식이 있고 점차 영서지방으로도 이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서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